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바로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한두 번씩 깨서 또 화장실에 가게 되는 상황 말이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흔한 과일 하나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가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 의학 용어로는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야간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전에 물을 과하게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죠. 하지만 물을 적게 마셔도, 심지어 자기 전 2-3시간 동안 아예 안 마셔도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면 이건 단순한 수분 섭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3가지 시스템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밤에 몇 번이나 일어나시나요? 의학적으로는 하룻밤에 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면 야간뇨로 봅니다. 1번 정도는 정상 범위일 수 있지만 2번 이상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3가지 핵심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어려운 용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딱 하나,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수분을 섭취하고 또 필요에 따라 화장실도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자는 동안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영리하게도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해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줄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것처럼요. 덕분에 우리는 밤새 푹 자면서도 화장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특정 상황이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첫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바소프레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둘째, 불규칙한 수면 패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거나 잠드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 분비도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전반적인 신체 노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바소프레신도 그중 하나예요. 이렇게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밤에도 나처럼 신장이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퀴즈. 바소프레신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뇨, 즉 소변 보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기능을 딱 설명해주고 있죠. 자, 2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라면, 찌개, 치킨, 피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의 나트륨, 즉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해요. 반면에 칼륨은 권장량의 절반도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야간뇨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네? 이걸 희석해야겠어. 그래서 몸이 수분을 최대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갈증도 더 많이 느끼게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이렇게 보유된 수분은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은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 수분을 배출해야 해 라고 판단하고 더욱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누워서 자는 동안 낮 동안 다리나 몸 곳곳에 머물러 있던 수분들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혈관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갑자기 혈액량이 늘었네 라고 느끼고 밤중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돕습니다. 쉽게 말해서 칼륨과 나트륨은 시소 관계예요. 칼륨이 충분하면 과도한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분 균형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칼륨 섭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많이 하면서 나트륨은 과다하게,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하는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체크 포인트. 여러분, 오늘 하루 채소나 과일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라면이나 배달 음식을 드셨다면 아마 나트륨은 과다, 칼륨은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과민 반응입니다. 방광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약 40만 500ml 정도의 소변을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광 주변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예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꽉 찼어. 빨리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실제로는 200ml 밖에 안 찼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들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죠? 어깨가 뻐근해지고 턱을 악물게 되고 방광 근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방광 근육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음료들에는 카페인이 가득하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고 동시에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고 수축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방광은 항상 긴장 상태가 돼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낮에도 문제지만 밤에는 더 큰 문제가 되죠. 얕은 잠을 자다가 방광의 신호에 쉽게 깨어버리니까요. 자, 여기까지 야간뇨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바소프레신 호르몬 부족으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으로 수분 균형이 깨져서 밤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방광 근육이 과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깨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해결해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주방에 있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의심스러우시죠?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바나나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바로 칼륨이죠. 바나나 한 개 중간 크기 약 118채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2% 정도를 한 개로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은 칼륨이 부족하다고요. 바나나는 이 부족한 칼륨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칼륨이 야간뇨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칼륨의 첫 번째 역할은 나트륨 배출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한 나트륨을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몸이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수분도 함께 배출되면서 수분 균형이 맞춰집니다. 잠깐 수분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오히려 소변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낮 동안 과도한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면 밤에 갑자기 혈액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감소하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낮 동안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제때 버리면 밤에 쓰레기통이 넘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의 두 번째 역할은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 조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안과 밖의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칼륨은 세포 안쪽의 수분을 관리하고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을 관리합니다. 이 균형이 맞으면 수분이 불필요하게 혈관에 몰리지 않고 신장도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 중에서도 먹기가 가장 편합니다. 껍질 벗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칼륨 많은 음식들, 예를 들어 시금치는 요리해야 하고 아보카도는 손질이 복잡하죠. 바나나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본론 6부 마이너스 바나나의 두 번째 성분 마그네슘 마이너스 1630만 1830. 바나나에는 칼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근육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수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방광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소변을 더 여유있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200ml 정도 차도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버텨줍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벌써 꽉 찼어. 빨리 화장실. 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이런 과민한 방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먹으면 밤 동안 방광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전반적인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스트레스로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켜서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방광의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지 않게 되죠. 마그네슘은 많은 현대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면 마그네슘 소모가 빨라지거든요. 바나나로 꾸준히 보충하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성분입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이 뭐예요?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물질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하나는 세로토닌, 또 하나는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몸에 알려주는 신호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과 야간뇨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트립토판을 섭취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바소프레신이 밤의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연쇄 반응이죠. 게다가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방광의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소변이 조금 차 있어도 뇌가 지금은 잘 시간이야, 아침까지 기다려라고 무시하는 거죠.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의 양은 약 11mg 정도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칼륨과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흥미로운 사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23시간 전에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바나나가 왜 야간류에 좋은지 완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타이밍. 바나나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잠들기 23시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면 우리 몸이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채 시도익에 속습니다. 보통 23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부담만 주고 정작 잠들 때는 효과를 못 봅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직후에 먹으면 잠들 시간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오후 8시에 잠든다면 56시 사이에, 밤 11시에 잠든다면 89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바나나를 먹은 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론 적당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한두 모금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나나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결국 밤에 화장실 가게 되니까요. 두 번째 핵심 온도.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바나나를 따뜻하게 먹으세요. 바나나를 데워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차가운 바나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능이 낮보다 떨어지는데 차가운 음식까지 먹으면 소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차가운 음식은 몸을 긴장시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이 과정에서 몸이 각성 상태가 됩니다. 편안한 수면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반대로 따뜻한 바나나는 어떨까요? 첫째,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따뜻한 온도가 소화효소의 활동을 돕거든요.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증가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둘째,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음식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서서히 내려가게 만드는데 이 체온 하강 과정이 졸음을 유도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면 졸린 것과 같은 원리예요. 셋째,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줍니다. 따뜻한 음식은 위장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데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 1. 전자레인지.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접시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리세요. 너무 오래 하면 푹 퍼지니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확인하세요. 살짝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방법 2. 프라이팬.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반으로 자른 바나나를 약한 불에 12분 정도 구워주세요. 겉은 살짝 캐러멜화되고 속은 따뜻해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훨씬 좋아져요. 세 번째, 핵심 계피 추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계피가루예요. 계피가 왜 좋을까요? 계피의 첫 번째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분류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완된 상태가 되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안정화 효과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있는 과일이죠. 계피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밤중에 저혈당으로 깨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염증은 방광을 포함한 여러 장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이런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바나나 1개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뿌려주세요.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위에 계피를 솔솔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일석이조죠. 네 번째 핵심 적절한 양.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약 105,120칼로리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야간뇨 개선에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양입니다. 2개에 3개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칼로리 과다가 됩니다. 매일 바나나를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당분 섭취가 많아집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1개가 아니라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혈당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바나나를 절대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과 마그네슘은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단지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실천 체크리스트.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바나나 섭취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들기 23시간 전에 먹는다.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으로 따뜻하게 데운다.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뿌린다. 하루에 1개만 먹는다. 당뇨 있으면 반 개. 바나나 먹은 후 물은 한두 모금만 마신다.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30일 후에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30일 챌린지 완료. 처음에는 3번 깼는데 이제는 1번만 깬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해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혹시 영상 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